자, 이번 시간에는 그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가지 파라메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컨볼루션을 하려면 제일 먼저 결정돼야 될 거는 다시 커널 사이즈입니다. 그죠? 지금 이 아래에는 커널 사이즈를 그 3x3로 일단은 그 고정을 하고서 그 경우에 대해서 다양한 또 추가적인 파라메타 변화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스트라이드라고 부르는 뭐 보폭이라고 굳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패딩이라는 파라메타입니다. 자, 보폭과 패딩이 뭘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력 사이즈의 크기를 보면 이거는 4x4네요. 그죠? 인풋이 이 바탕에 있는 그 파랑색 그 그리드가 4x4 사이즈로 지금 그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아웃풋입니다. 초록색이 아웃풋 그 피처 맵이라고 그러죠. 피처 맵 사이즈가 지금 2x2로 주어져 있어요. 왜 2x2로 주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커널 사이즈는 여기에 그 좀 진한 색으로 우리가 쉐이딩 되는 그러한 영역, 움직여 다니는 영역이 그 커널 사이즈가 3x3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보폭을 주지 않았다, no strid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디폴트 값인 2를 줬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즉, 이 커널이 커버하는 영역이 움직여 다녀야 되는데 한 픽셀씩, 수평 방향으로도 한 픽셀씩,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도 한 픽셀씩만 움직여 다니는 거를 우리가 stride equal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패딩을 전혀 주질 않았습니다. 0, 패딩 0. 이 얘기는 뭐냐면 입력 사이즈의 그 이미지 안에서만 커널이 움직여 다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4x4짜리 입력에서 그 3x3를 썼을 때 아웃풋이 2x2로 나온다. 뭐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번엔 입력 사이즈가 5x5로 좀 커졌어요. 그리고 커널 사이즈도 3x3로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웃풋 사이즈가 똑같죠. 그러니까 입력 사이즈가 바뀌었는데도 아웃풋 사이즈가 2x2로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면은 이 커널이 그 처음 그 커버하는 그 위치와 두 번째 커버하는 위치 사이에 간격이 보폭이 소위 2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즉 보폭은 그 커널이 커버하는 영역의 그 위치를 변경을 할 때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몇 픽셀 단위로 움직이겠느냐예요. 그게 보폭이고요. 그러니까 패딩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줬네요. 그럴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두 가지가 다 영역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스트라이드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5x5 입력 똑같습니다. 입력 이미지의 그 픽셀의 개수를 보면 5, 5고요. 스트라이드 움직여 다니는 것도 하나씩 움직여 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웃풋이 굉장히 크죠. 이번에는 아웃풋이 5x5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입력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패딩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딩을 일러줬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거는 뭐냐면 마치 그 영역이 그 이미지 영역이 그렇게 확장되어 있고 값이 없을 뿐이다. 즉 0이라는 값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라이드를 1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첫 번째 커버하는 영역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즉 그 5개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영역까지도 영역이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아래 똑같이 5x5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처럼 그 스트라이드하고 패딩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입력 사이즈가 주어진 경우에 아웃풋 사이즈를 상대적으로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웃풋은 그 피처 맵이죠. 또는 그 입력과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정해져 있는 법칙은 없고요. 그 적용하고자
응용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좀 복잡한 경우네요. 그죠? 지금 둘 다 여기서도 5x5짜리 입력을 사용합니다. 5x5 양쪽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은 아웃풋이 3x3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6x6로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이 커널 사이즈는 3x3로 주고 있습니다. 그죠? 커널은 자,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커널은 3x3죠. 3x3로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보폭을 얼마 주고 있나요? 지금 점프하는 그 거리가 이만큼 점프하죠. 그죠? 그 얘기 뭐예요? 보폭을 2로 준 겁니다. 보폭을 2로. 그리고 여기 외곽에 한 라인이 더 거 있으니까 패딩을 1로 준 경우에요. 그럴 때는 5x5가 3x3 아웃풋으로 바뀌고요. 그 패딩을 이번엔 더 많이 준 경우에요. 지금 두 개를 더 준 겁니다. 패딩을 그 커널 사이즈만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커널보다 작게 주면은 그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하나 또는 그 한 라인 정도씩은 그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이와 같이 커널 그 사이즈보다는 좀 작지만 그 위아래 좌우에 지금 그 패딩을 2로 준 경우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웃풋 출력된 그런 값의 그 사이즈가 오히려 입력보다도 커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이즈, 그러니까 보폭하고 그리고 패딩의 크기는 그 경험적으로 그리고 응용에 활용되는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절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활성 함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 소위 가중치를 입력에 곱한 후에 사실 새로운 노드 값을 계산할 때 반드시 활성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디폴트로 많이 활용하던 게 시그모이드였죠. 그죠? 그런데 이 CNN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쓰지 않고 렐루를 씁니다. 자, 사실 CNN은 일종의 심층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효과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된 게 렐루입니다.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그 활성 함수를 쓰면은 그것이 좀 감소되는데, 그래서 그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렐루를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CNN은 특별하게 또 이제 렐루를 쓰는 게 거의 그 일반적인 그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 함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것의 컨볼루션의 웨이팅을 주고 그 결과값으로 특정한 그 피처 맵의 노드 하나의 값을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즉 그 액티베이션 그 함수를 적용하죠. 이 액티베이션 함수가 렐루로 되면 함수의 그 수학적인 정의 모양은 이겁니다. max 0, y. 즉 입력값이 들어오면 0이랑 입력값 비교해서 큰 값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값으로. 그 얘기는 그 수학적인, 그러니까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래요. 0보다 작을 때는 0이 제일 크니까 항상 0이 되다가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0보다는 그 값이 크니까 그 값을 그냥 써줍니다. 즉 이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쭉 입력되다가 그 포지티브에서는 그 값을 그대로 쓰는, 이게 Rectified Linear Unit이다 라고 해서 짧게 렐루라고 보통 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당연히 그 웨이팅 된 결과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피처 맵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풀링이라는 또 과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에는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컨볼루션뿐만 아니라 뭐 스트라이드와 그리고 패딩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풀링이라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즉 이 풀링은 그 컨볼루션 된 결과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컨볼루션 된 그러니까 피처 맵에 대해서 이 적용하고 나면은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풀링은. 자, 풀링이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입력값이에요.
5 by 5. 이거는 그 컨볼루션 된 결과로 얻어진 아까 우리 그 크기의 이미지 맵이고요. 이게 풀링 되고 난 결과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애프터 풀링입니다. (3 by 3로 얻어지죠. 자, 그런데 언뜻 봐서 아까 봤던 그 컨볼루션하고 비슷해 보이죠. 사실은 그 계산 양상이 그런 거지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풀링의 입력은 그 컨볼루션 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5 by 5인데 여기에 또 영역이 지금 이렇게 3 by 3 크기의 영역이 움직여 다니고 있죠. 근데 그 결과 값을 여기에 써줄 때 이 컨볼루션 연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통 맥시멈 값을 골라내든가 또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마치 그 앞에서 했던 컨볼루션과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둘 중에 한 가지를 쓰거든요. 최대 값을 쓰든가 평균 값을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평균 값을 쓴 것 같네요. 그죠? 맥시멈 값을 쓴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3 또는 2 값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맥스 풀링을 쓴 것 같은데, 즉 이렇게 되면은 그 차원 축소 그 효과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만 골라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원 축소의 개념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원 축소를 통해서 그 계산량을 좀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 지배적인 특징, 그러니까 가장 강한 특징을 우리가 추출하는데 우리가 이런 풀링을 활용하신다고 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풀링은 맥스 풀링은 최대값 요 영역 안에서 그 그러니까 에버리지 풀링은 그 영역 안에서의 평균 값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그 적용 방식이죠. 자, 이 맥스 풀링과 그 컨볼루션, 그러니까 에버리지 풀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당연히 값이 다릅니다. 지금 보다시피 4x4짜리의 그 풀링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풀링 시에는 이 스트라이드 개념이 없이 그 영역을 그 한 번 영역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영역을 잡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커널 사이즈와 같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이즈 오브 스트라이드랑 이게 커널 사이즈,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겹치지 않겠죠. 2x2면은 여기에 첫 번째 커널이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커널은 그것을 겹치지 않게 놓게 되는. 자, 맥시멈 값을 그 얻는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있을 때 12, 28, 10이니까 당연히 제일 큰 값 20, 30, 0, 2, 0일 때는 30, 여기서는 112, 여기서는 37.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에버리지 풀링 할 때는 어때요? 이 4개 값을 더하고 4로 나눠줘야 되죠. 계산을 하면 13, 8, 79, 20.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맥스 풀링과 사실은 그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 다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맥스 풀링이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목적에 따라서 에버리지 풀링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풀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노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원 축소와 함께 그 블록 안에서 낮은 활성화 값을 버리기 때문에 그 최대 활성화 값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데 좀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뽑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노이즈 억제 그리고 차원 축소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될 때 그 컨볼루션 된 결과가 모든 지점에서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사소한 거는 노이즈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맥스 풀링 또는 에버리지 풀링 다 쓸 수 있는데 그 맥스 풀링은 특별하게 그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맥스 풀링이 더 많이 활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 또 추가됩니다. 이거는 그 분류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던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인풋 볼륨이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죠. 지금 여기서는 32 by 32 by 1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로 그레이 스케일로 나타난 그런 흑백 이미지이겠죠. 뎁스가 1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사이즈는 32 by 32, 폭과 말하자면은 길이가 똑같은 그러한 거고요. 자,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는 그 컨볼루션을 적용할 때 나는 스트라이드 1으로 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를 적용하지 않은 거죠. 그냥 모든 그 샘플 간격마다 다 컨볼루션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결과에 대해서 렐루를 적용했더니 결국엔 28 by 28 by 3, 즉 그 패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줄었겠죠. 그러니까 28 by 28 by 3. 이거는 3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커널을 3개를 쓴 거죠. 그죠? 커널 3개를 썼기 때문에 하나, 둘, 3개의 이런 28 by 28 by 3이라는 디멘전이 얻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풀링은 그 레이어 스트라이드를 2로 줬네요, 여기. 그리고 아웃풋 볼륨은 14 by 14 by 3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레이어 그 커널 그 결과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용하는데 14 by 14니까 즉 그 28 by 28을 2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2 by 2짜리를 써가지고서 그 스트라이드를 그 2로 그 커널 사이즈로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밖에 작은 이런 14 by 14로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맥스 풀링을 썼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14 by 14 by 3으로 된 거고요. 이 결과를 14 곱하기 14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588이라는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플래튼을 해야겠죠. 즉 우리가 그 전형적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2차원 어레이를 1차원 벡터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플래트닝이라고 그러는데 플래트닝을 거친 다음에 그것에 모든 그 노드들이 연결되는 지금 여기서는 아웃풋 볼륨을 20 by 1으로 준 지금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썼는데 즉 여기서는 20개의 히든 노드를 갖는 그러니까 노드를 갖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서 DD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의 입력은 요 결과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다 연결되는 근데 여기서는 그 렐루를 썼네요. 이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렐루를 써도 됩니다. 그 전체 시그모이드는 보통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마지막 결과값을 얻을 때만 보통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액티베이션으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게 요즘의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88개의 노드와 그 20개의 노드를 연결하게 되면은 그 모든 그 커넥티드를 하니까 여기 사이에 웨이팅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588개의 웨이팅 값을 다 얻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값은 여기서는 지금 그 응용마다 다르겠지만 5 by 1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이라는 걸 쓰는데 뭐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어느 5개 중에 어느 값이 가장 그 확률이 높은지 확률 값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수학적인 공식인데 이거는 이미 다른 어떤 그 과정에서 한번 설명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5개의 결과를 얻게 되고 여기는 20 곱하기 5니까 그 100개의 그 웨이팅 값을 우리가 또 여기서 얻어내야지만 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을 fully connected 그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던 기존의 그 모든 노드와 노드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까지 해서 결과가 얻어지면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예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주 전형적인 그 제일 첫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구성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제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세 개의 그러한 레이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컬러인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채널이 또는 뎁스가 3으로 주어진 그러한 입력 창인데, 자, 컨볼루션과 렐로를 거치죠. 컨볼루션 연산을 한 후에 요만한 크기의 컨볼루션 커널을 써서 그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의 액티베이션으로 렐로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가 풀링이라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생략돼서 설명은 안 했지만 이만한 뎁스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만한 개수의 커널의 개수를 사용한 거죠. 이 뎁스는 커널 뎁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널 뎁스는 그 커널의 개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풀링을 했을 때는 이 뎁스는 똑같지만 사이즈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이 좀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한 번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컨볼루션과 그 풀링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2번 하네요. 컨볼루션 앤 렐로. 이때 사이즈는 당연히 요만한 또 다른 커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링 과정을 또 거쳤네요. 자, 그리고 얻어지는, 여기서는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2번 이상의 이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거친 후에 플래튼을 거치고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피처 러닝 그런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랬죠. 컨볼루션으로 얻어내는 것이 그 특징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 피처 러닝 파트에 해당되고요. 피처 러닝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때는 fully connected, 플래튼을 한 후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은 아웃풋 출력 클래스의 개수에 해당되는 크기만큼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설명한 사이트를 여기 연결해 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입력값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어느 부분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동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 없이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픽셀들이고요. 컨볼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컨볼루션은 그러니까 하나의 커널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는 조그만 작은 사이즈, 하지만 특징이 얻어지는 거죠. 이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모든 서브 에리어를 옮겨 다니면서 커널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게 얻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커널의 결과고요. 또 다른 커널,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하겠죠. 당연히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커널이 찾아질 거기 때문에 다른 특성이 찾아지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앞에서의 특징은 A의 또 다른 성분이었는데 이 A라는 문자는 이번엔 또 다른 특성을 찾아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커널 개수에 맞추어서 다양한 커널에 따라서 얻어지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겹쳐놓고 이제 풀링을 지금 하고 이게 지금 풀링을 한 겁니다. 풀링을 한 거고 풀링의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지금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있네요. 자, 풀링을 했기 때문에 좀 작아진 거죠. 맥스 풀링이기 때문에 밝은 값만 얻어진 거를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풀링 과정을 거쳐서 두 번의 컨볼루션 뒤에 그 풀링된 결과를 지금 풀리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그것의 소프트맥스 값으로 우리가 결과값을 이렇게 얻게 되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확률이 높은 클래스로 결정져진다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인데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전체를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정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습을 해볼 그 핸드리튼 디지트 인식 과정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값이 28 x 28 사이즈의 그레이 스케일로 주어진 이러한 뎁스가 1인 이미지가 입력입니다. 여기서는 2라는 숫자인데요.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컨볼루션 그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하는데 5 by 5짜리 커널로 그 뭐 유효한 패딩을 주어서 유효한 패딩 그 사이즈라는 거는 원래의 그러니까 밸리드한 그 픽셀 값은 다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요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24 by 24 그 위에 2개, 아래 2개, 그리고 오른쪽 왼쪽 2개씩만 그 늘어나면 되겠네요. 그죠? 패딩을. 그러면 24 by 24. 그런데 커널의 개수를 지금 n1개를 지금 주은 거죠. 이게 컨볼루션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크기가 요 길이가 n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1개의 커널을 사용한 겁니다. 커널 사이즈는 5 by 5고요. 그리고 그 스트라이드는 당연히 그냥 1로 주었네요.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 패딩은 아마 2로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2 by 2짜리 맥스 풀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반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12 by 12 by n1. 왜냐하면은 뎁스는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요 영역의 크기는 반으로 딱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컨브2 두 번째 또 하네요. 5 by 5짜리 컨볼루션을 적용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절한 패딩을 주고서 그 스트라이드는 1로 했더니 이와 같이 8 by 8 곱하기 n2. 이때 n2는 그 두 번째 커널의 종류, 이 컨브2에서 사용한 커널의 개수를 n2개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역시 맥스 풀링을 적용했더니 당연히 사이즈가 4 by 4 by n2.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이 n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플래트닝을 해야겠죠. 아, 그때 여기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다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컨볼루션 된 그 결과는 렐루 액티베이션까지 그 포함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래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했는데 N3 네트워크를 그 여기서는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설정해 놓지 않았네요. 지금 보면은 그 4x4 by n2, n2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n2를 10개라 그러면 그죠? 10개라 그러면 그 16 곱하기 그러니까 160개죠. 인풋이 160개가 되는 거고 히든은 뭐 그것과 똑같이는 잘 안 주니까 한 20개라고 할까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 fully connected 하고 마지막은 숫자 인식이니까 0부터 9까지 9개의 출력을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층의 레이어, 그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10개 죄송합니다. 0, 1, 2, 3, 4, 5, 6, 7, 8, 9니까 10개죠. 10개로 우리가 해서 이때 이거는 그 소프트맥스 결과를 얻도록 액티베이션의 종류를 소프트맥스로 마지막에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 텐서플로우로 그리고 케라스를 사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